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수많은 데이터들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요, 베일에 쌓여 있는 다크웹 검색 엔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반격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그 데이터는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우선 다크웹이 어떻게 거대한 데이터 암시장으로 변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어둠 속을 샅샅이 뒤지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방어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막아내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은 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기술이 가진 책임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흔히 다크웹 하면 그냥 해커들이 모이는 비밀스러운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뭐랄까 거대한 지하 경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네, 다크웹은 거대한 지하 경제예요. 마치 온갖 불법적인 물건들을 파는 아마존 같다고 할까요? 거기엔 도난당한 정보들이 상품처럼 떡하니 진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심지어 기업의 기밀 자료까지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거래된 데이터는 그냥 정보 쪼가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이버 공격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공격자들은 이 연료를 가지고 랜섬웨어라는 아주 큰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피싱이라는 교묘한 낚싯대를 던지기도 하죠. 내 개인정보 하나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낳는 거대한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 거대한 암시장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여기서 검색 기술이라는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추는 탐조등처럼 이 검색 엔진은 방어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로 진화해 왔습니다. 와,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옛날에는 분석가들이 직접 손으로 어둠 속을 더듬더듬 헤매야 했다면 지금은요? 이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최신 플랫폼들은 해커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포럼이나 비밀스러운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샅샅이 훑어서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보안팀에 경고를 보냅니다.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자동화된 감시 시스템이 된 셈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진짜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발전된 검색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괴물 같은 공격들을 막아내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랜섬웨어 방어전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격자가 훔친 회사 내부망 접속 정보를 다크웹 시장에 딱 올리는 그 순간 바로 경보가 울리는 거죠.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걸 즉시 포착한 거예요. 그럼 보안팀은 알림을 받자마자 해당 계정을 바로 잠가버립니다. 공격자가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문을 걸어 잠가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아키라 랜섬웨어 같은 치명적인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물류 소프트웨어 회사 블루연더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 고객사였던 수많은 소매업체와 제조사들까지 줄줄이 위험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집 문만 잘 잠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이웃집의 보안까지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회사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와의 전쟁입니다. 한 금융회사의 로그인 페이지를 아주 똑같이 복제한 피싱 사이트가 다크웹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가짜 사이트를 즉시 발견해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재빨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고객들에게 위험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방금 보신 사례들에서 사용된 핵심 기술을 IOC 탐색, 우리말로는 치매 지표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남긴 흔적, 그러니까 디지털 지문이나 발자국을 미리 찾아내서 싹 지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에 사용될 만한 단서들을 먼저 찾아내 제거하는 선제적 방어 활동인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을 우리 회사를 지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자고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 최고 책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작전 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안 책임자들을 위한 핵심 행동 계획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다크웹 감시를 무슨 특별한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업무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협은 24시간 계속되니까요. 둘째, 우리 회사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협력사들의 정보 유출까지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만약 위협이 발견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 앞에서는 우리 다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사용의 책임과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어두운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유로폴 같은 국제사법기관들이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은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라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목적, 오직 그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공격이나 감시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디지털 세상이 점점 더 커져갈수록 그 보이지 않는 구석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정부일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일까요? 다크웹이라는 어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유용한 지식을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